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애니밴드페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앱이 갑자기 뭐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 초극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5,000명 이상의 다운로드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한번 요 애니밴드페이가 그 리뉴얼이 됐나? 아무튼 요것도 앱 자체가 리뉴얼이 된 건 아니었고 그 중간 과정에서 뭔가가 있었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애니밴드 페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작년에 나온 앱이에요. 작년 이때 21년 8월 11일 업데이트가 있었고 출시일 자체는 7월 12일에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출석 체크 이벤트, 뭐 어플리케이션 공유해가지고 사업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여해라, 참고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뭐 추천인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애니밴드 멤버를 애니클러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뜬 게 출석 체크 코인으로 해서 꾸준히 우리가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굉장한 장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사실은 광고가 없이 출석 체크만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밀크처럼 하루에 한 번씩 출석 체크를 하잖아요. 밀크 아시죠? 밀크. 이 밀크처럼 하루에 한 번씩 출석 체크하면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밀크하고 거의 러닝메이트 관계처럼 출석 체크를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요게 좀 다른 게 있다면, 계속해서 소식이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뭔가 변화한 게 거의 사실상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은 의문점이 들었고, 왜 도대체 아무런 소식이 없냐. 그때만 하더라도 뭐 현대가 묻어있고, 그쵸? 그때 이랬었어요. 그때도 이랬고, 참 그래서 기대를 많이 좀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개월 전에 이 시작한 초극초기 코인 100명도 안 된 이때 제가 소개를 해서 지금까지도 이건 손절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소식도 없는데 왜 계속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4개월 전에 애니밴드 페이에 대해서 홀드포트 거래소에 상장된 거, 뭐 요거에 대한 일을 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근데 요것도 보면은 시기가 작년 12월 10일에 상장이 됐던 거예요. 사실상 거의 한 5개월 가까이 그 이후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출석 체크 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형 거래소에 그렇다고 상장이 된 것도 아니고, 홀드포트 거래소라는 거래소 자체도 사실은 이게 되게 조심스럽고 뭔가 사람들이 거의 가입하지 않는 거래소라 사실 부담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출금 자체를 하지 않았었고, 지금 볼까요? 홀드포트 거래소가 어떻게 됐는지? 홀드포트 거래소, 잠시만요. 당시에 뭐 리플마켓, XRP라고 하죠. 리플마켓에 있던 것 같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RTR이에요. 얘 아니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분명히 XRP였죠. XRP 써있죠. 여기 좀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들 보면은 XRP였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애니밴드 페이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없어. 도대체 온데간데 없고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최근에 소식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뭔가 뭐 열심히 뭘 했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 메시지가 하루 만에 지워졌어요. 텔레그램에 있는 게 아마 하루 있다가 지워지게끔 해놓은 이 기능 때문에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애니밴드 페이 같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컨피그를 눌러요. 컨피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어텐던스를 눌러요. 아마 이거 지금 사실상 출석 체크 저처럼 매일매일 하신 분 없을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정말 빼먹지 않고 거의 매일 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다. 도대체 갑자기 이 홀드포트라는 거래소가 여기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졌다라는 게 좀 굉장한 의문점이 좀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출석 체크를 꾸준히 하는 거, 뭐 여기서 그냥 그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해왔던 것 같고, 사실은 손절을 했어도 늦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거였는데, 보니까 지금 손절을 하려고 하니 막상 소식이 하나가 딱 등판을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로드맵입니다. 갑자기 로드맵이 등장합니다. 2021년 로드맵에서 애니밴드 월드와이드 INC,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35개국에 상표 등록 사용권을 등록을 하고, 애니밴드 페이와 컨버전스를 해서 0.4% 곱하기 ABP 이슈 어마운트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애니밴드 페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1월 15일까지는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56억 6,596만 개를 발행을 했다. P2P PC 전자지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8월 10일에 애니밴드 페이 ICO에 125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게 마감이 돼서 5월 15일에 마감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 10일부터 이틀 뒤에 마감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ICO를 하는지도 몰랐고, 좀 아마 내부적인 ICO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에어드랍에 5,317명이 참가를 했고, 이게 5월 15일에 마감이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 이거 좀 표기가 오류가 아닌가 싶거든요. 요것도 좀 부실하네. 무슨 에어드랍이 5월 15일에 마감? 좀 의외입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로드맵을 보면은 애니밴드 로열티 비즈니스 진행 중이라고 해서 고용 창출 효과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엔 IM 버이어에서 세계 최초 제조사 직거래 플랫폼 진행 중 해서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플랫폼 3 애니밴드 브랜드 상품 유통 사업 공동체 플랫폼 진행 중, 그리고 플랫폼 4에서 뭐 발상의 전환과 기술의 만남 뭐 등등등 되어 있는데, 갑자기 NFT를 하겠다라고 2023년 1월이라고 돼 있네요. 로드맵에 선언을 해놨네요. 그리고 플랫폼 5 해가지고 메타월드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메타월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그거 같거든요. 비슷비슷한데 또 아니에요. 아닌 것도 있고, 봅시다. 거의 너무 유사해서 정말 놀랐어요. 메타월드라는 것 자체가 뭐 포인트가 돈이다 해가지고 2022년 7월에 오픈한대요. 이거 그러니까 다다음 달에 오픈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돈이다. 구매 포인트를 소비자가 원할 때 애니밴드 페이로 교환해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22년 5월 1일부터 애니밴드 페이 IPO를 실행한다 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국제거래소 상장은 2022년 전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반기라고 하면은 다음 달에 뭔가 국제거래소에 상장을 한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ARC20 자체 발행 토큰, 자체 발행 토큰이 2022년 8월에 공개가 되고, 국내 거래소 등록 상장은 2022년 하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갑자기 급 진행이 되는 듯한 그 느낌이 들었는데, 솔직히 이게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 메타월드 로고 잘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거기에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돼 있어요.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인데 얘는 이렇게 돼 있죠. 로고가 조금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의문. 아니겠죠? 여러분들 제가 그냥 담그는 거겠죠, 이거?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좀 신기했어요. 신기했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뉴월드라고 되어 있고, 뭐 WW 넷마스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만 한번 혹시 모르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밴드 페이와 저거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어디 갔니? 자, 이 자체가 좀 틀려요. 그쵸?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뭐 단순하게 제가 의심을 하는 거라면 다행이겠지만, 너무 로고가 비슷해가지고 조금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여지가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 8개월 동안 채굴을 해왔는데 이거 갑자기 손절하려고 하니 소식이라도 하나 나왔으니까 일단은 뭐 NFT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 일단 당장 전반기에 국제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상장이 될지 이런 건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한번 채굴을 해 볼게요. 그래서 언제 뭐 이게 상장이 된다는 소식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올해 안에 결판이 나게 돼 있어요. 국내 거래소 등록 상장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한번 애니밴드페이는 다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민심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애니밴드페이는 사실상 5,000 다운로드로 해서 흥행 실패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석 체크 안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뭐 국제거래소의 상장이 다음 달까지 된다고 하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이미 많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도 사실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대신에 손절은 여태까지 안 했고, 저도 왜 안 했는지 모르겠고 우연히 안 하다 보니 이런 소식도 좀 접하게 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